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빅테크 실적을 앞둔 불안 심리, 더불어서 또다시 불거진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3대 지수 모두 급락세를 이끌었는데요. 달러와 금, 그리고 채권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도 주 초반 변동성이 유독 심했었는데 바로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초반 아시겠지만 이 신용과 관련된 레버리지 차트 보실 수 있는데요. 보이는 차트는 유동시총 대비 신용융자 비중입니다. 유동시총은 뭐냐면 잠겨있는 지분, 대주주라든지 거래되지 않는 시총 대비한 신용융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옅은 파란 선이 코스닥이고 짙은 파란 선이 코스피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용융자가 10조 원을 4월에 넘어섰습니다. 지금 10.5조 원 가까이 되는데 유동시총 대비로 보시면 코로나라든지 그 이후에 히스토리 하이, 즉 굉장히 높았던 수준까지 치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유동시총 대비로는 4.5% 가까이 되는데요. 코스피는 반면에 고점이 1%가 안 되는 한 0.8%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코스닥은 4.5%, 코스피는 0.8%. 그러니까 신용과 관련된 변동성은 코스닥이 3배 이상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 초반 SG증권발 CFD 매도의 어떤 영향, 더불어서 주가 조작 의심 종목들의 변동성이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 어제 그리고 그제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때마침 2차 전지 업종의 변동성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시장에 상당히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다음 차트를 보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차트는 아까 보셨던 신용융자 자금과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수익률의 차트입니다. 주황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이제 신용융자 증가율을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뺀 거고요. 파란색이 이 코스닥과 거래소의 수익률, 3개월간의 수익률의 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코스닥 쪽의 신용 증가가 3개월 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도 그에 따라서 급등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 10년 내 보시면 너무 빠르게 수익률과 신용이 늘어났다는 점이 최근의 시장 변동성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대형주는 중소형주 대비 상당히 저평가 내지는 좀 소외되어 있던 구간이 펼쳐졌습니다. 올해 내내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이 신용 증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꺾이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서는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형주 쪽으로는 수급이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 쏠림에서 업종이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었는데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변동성 속에서 기회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대형주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이제 대표적인 이벤트가 있었죠. 자동차 실적 발표 이후에 현대차라든지 기아, 완성차가 거의 4에서 5%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그랬을까요? 소외되어 있었고 더불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익까지 나와주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가 충만했었고 상당한 주가 상승을 보였던 업종에서 이제는 밸류에이션과 이익이 괜찮은 업종으로의 전환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 초반에 상당한 변동성, 레버리지와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지만 빠르게 대형주가 안정을 찾아주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변동성보다는 바닥 다지기 내지는 지금부터 조금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 중반을 또 하락하잖아요. PBR로 0.9배를 깨고 내려갑니다. 매력적인 구간을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 초반의 변동성에서 너무 놀랄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걸리적거리고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은 바로 환율입니다. 바로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 제가 뒤집어 놨습니다. 1,300원을 넘어서 1,340원, 간밤에 NDF 환율도 1,34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최근의 상승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저녁에 열릴 텐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에 많이 연동이 되고 이 무역 수지 적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세, 원달러 환율이 뒤집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달러 대비 원화가 약해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경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제가 그려놨는데 직관적으로 보시더라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더불어서 작년에 1,450원까지 갔었던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그제 이제 한국은행 총재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한국은 채권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외 자산이 해외 부채보다 더 많은 나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단기에는 급등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금융위기라든지 IMF처럼 트라우마를 다시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더불어서 다음 주게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가 원달러 환율의 분수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좀 그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더불어서 FOMC에서 이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려주고 나면 이런 불확실성이 소진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좀 안정권에서 유지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드리고 있고요. 또다시 자동차 얘기를 드려보면 어제 자동차 실적 잘 나왔잖아요.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거에 대한 시사점,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효과, 마지막으로 일간 평균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었기 때문에 5월 초가 굉장히 중요한 원달러 환율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FOMC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그 기점으로 빠르게 안정을 찾으면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가 지나면 사실 조금은 이제 바닥 다지기로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업종에 쏠린 현상과 레버리지 투자의 역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중소형주에 쏠리면 되려 대형주의 매력을 높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도 이번 주를 피크아웃해서 조금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 초반의 변동성에서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매력적이고 밸류에이션과 이익이 있는 대형주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